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화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 방송 시작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범야권 단일 후보로 서울시장의 후보로 오세훈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맞붙게 됐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확정이 되면서 관련주들 급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안철수 관련주들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시황을 짚어드리면서 이 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상황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최근에 급등세를 보이던 국채 금리 어제는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런 점을 반영하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이제 기술주에 대한 매수세가 다시 몰리면서 시장은 상승 탄력을 받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기대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32% 상승하면서 32,731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0.7%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3,940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가장 좋았습니다. 1.23%까지 상승하면서 13,377선의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 훈풍을 받고 우리 시장 역시도 상승 출발했지만 지금은 상승 탄력이 조금은 둔화된 상황입니다. 한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46명으로 나타나면서 일주일 만에 300명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조금만 더 사회적 거리 두기에 신경 쓰면서 하루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여전히 빨간불을 켜내고는 있지만 시초보다는 조금 상승 탄력이 둔화된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약보합권에서 소폭 상승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037선을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도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됩니다. 0.2% 오르면서 957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선물 지수는 41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양시장에서는 하락하는 종목이 조금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256종목이 오르고 있고 560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449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845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의 수급 상황을 먼저 보시면요. 거래소를 중심으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832억 원을 덜어내고요. 기관은 29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1,208억 원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62억 원, 개인은 204억 원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기관만 그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326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 종목 내에서는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강보합권에 들면서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실적 상향 전망이 나오지만 지금 주가는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영증권과 NH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신영증권은 이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고 NH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유지를 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에도 이슈가 나와 있지만 주가는 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0.66%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이 초고속 충전 브랜드인 이핏을 통해서 이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주가는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의 주가 흐름을 먼저 보겠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 포스코인데요. 포스코는 3%대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W게임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W게임즈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18%대 급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양봉의 길도 꽤 긴 상황인데요. 19%까지 올라서 있습니다. 이 W게임즈는 자회사인 더블다운 인터랙티브가 미국 나스닥 상장을 다시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올해 더블다운 인터액티브가 상장을 한다면 회사의 매출 구성이 글로벌 소셜 카지노 기업과 비슷한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정치 테마주 오늘 등락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테마주를 먼저 살펴보시면요. 지금 급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진양산업과 진양화학, 진양폴리 모두 잘 가고 있는데요. 양준영 진양홀딩스 부회장이 오세훈 후보와 고려대 동문이라는 이유에서 관련 테마주로 분류된 종목들입니다. 진양산업 먼저 보시면 22%에서 23%대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주가는 9,2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진양화학 역시도 좋은데요. 17%대 급등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주가 굉장히 탄력을 잘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진양폴리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14에서 15%대 상승률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안철수 관련주들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써니전자의 경우에는 15% 넘게 빠지고 있고요. 까뮤 ENC 역시도 19%대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보시면 빨간불이 조금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오늘 시즌의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6%대 급등세를 연출을 해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코스닥 시장에서도 안철수 관련주들 지금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안랩의 주가를 보시면 역시나 급락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안랩의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를 보시면 13%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면서 65,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엔지캠 생명과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을 하고는 있지만 9%대 내외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롯데그룹이 일부 지분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 측에서는 검토한 적이 없다면서 부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어서 성우하이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 음봉을 다시 띄워주고 있는데요.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 공장을 신축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했지만 지금 장 초반에는 빨간불을 켜더니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어서 한국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을 하고는 있지만 3%대 강세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인데요. 한국테크놀로지가 지난해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고요. 또 적정 의견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간만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간만우는 14%대 급등세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꽤 길게 달려있는 양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간만우는 감사의견 적정에 감사 보고서를 수령했다는 소식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가 되면서 코로나19 종식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는데요. 여행과 관련 사업 부문 실적이 안정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 업종별로는 오전 시간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건설업이 잘 가고 있습니다. 2%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철강 및 금속과 의약품, 종이, 목재에서도 1%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섬유 의복 업종도 강부합권에서 거래가 되면서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하는 업종을 살펴보시면요. 전기 가스업이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보험과 은행, 운수 장비, 화학 업종도 전거래보다 하락세가 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시면 제약 업종과 유통 업종 그리고 기타 제조 업종에서는 1%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섬유 의류와 금속 업종도 잘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업종과 컴퓨터 서비스 업종이 2%대 하락세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소프트웨어와 운송장비 부품, 정보기기 업종도 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 기준으로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포스코, 셀트리온은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LG화학과 네이버, LG전자는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요즘에 영화를 그렇게 즐겨보신다면서요? 네, 요즘 그 1위를 하고 있던 미국에 소평받았던 네. 그 미나리를 봤어요. 어때요? 저 아직 못 봤는데. 미나리가 제가 봤을 때는 그 약간 우리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저는 맞아요? 좀 네. 뭐냐면은 한국인 정서는 약간 안 맞고 그래요? 미국인들이 봤을 때 한국인들이 이럴 것이다. 약간 이런 약간 오리엔탈리즘, 옛날에 서구 사람들의 오리엔탈리즘 네. 같은 미국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 동양 사람들에 대한 시각. 약간 말도 되게 어눌하게 하는 게 많았고 그리고 저는 근데 괜찮았던 거는 그 네. 약간 옛날 집으로처럼 네. 그 할머니와 손자 간의 케미. 케미가 이게 좋았어요? 처음에는 되게 손자가 되게 싫어했거든요. 할머니 싫어했는데 나중에 막 할머니 떠난다고 하니까 가지 말라고 하면서 붙잡는, 막 뛰어가면서 붙잡는 이런 장면들이 약간 되게 감동스러웠는데 이게 그래도 전 세계에 먹히는 것 같습니다. 기생충 이후로 지금 뭐 윤여정 씨가 또 아카데미 뭐 상 이렇게 해서 후보로 맞아요. 올랐다고 네. 하는데 제가 이거를 또 주의 깊게 살펴보고 주식도 찾아봤어요. 그 SM 라이프 디자인이 있더라고요. SM 라이프 디자인. 그게 이제 배급사로 해가지고 판시네마 관련 계열사 이건데 네. SM 라이프 디자인 주식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쪽으로 영화 관련된 미나리 관련주로 본다고 한다면은 네. 이것도 괜찮은 나쁘지 않은 또 SM 계열사기도 하고 또 영화 제작도 계속 뭐 드라마나 영화 이런 상영 제작도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많은 상장사들이 배당 확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떤가요? 네, 그렇죠. 배당을 좀 많이 올린다고 하는데 아직은 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또 왜냐하면은 지금 상장사들이 뭐 지금 배당 수익률 1년 정기 예금 이자율보다는 웃돌게 이제 올린다고 해요. 네. 어쨌든 올리는 거 맞습니다. 올리는 거 맞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 맞아서 지금 평균을 매겨 보자면은 한국은행에서 밝혔는데요. 1월 기준 코스피 주식 배당 수익률이 1.43%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정기 예금 최고 금리가 1.3%인데 네. 여기에 비해서는 0.13%가 높아요. 하지만 미국의 요즘 10년 만기물 국채 금리가 뭐 1.7%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그렇죠. 아니 미국의 1.7%보다 우리나라 평균 이 배당 수익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미국 차라리 이럴 거면은 우리나라 적금 드는 거보다는 우리나라 예금 적금 드는 거보다는 배당이 높은 게 사실인데 이럴 거면은 차라리 우리나라 주식을 안 사고 미국에다가 장기 투자할 거라면 미국에다가 그냥 국채 10년 만기물 국채 사면은 미국은 망할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라고 합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이. 그러니까 그게 더 우리나라 기업보다 더 안전하면서도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앞으로 더 상장사들이 배당을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당금을 더 늘리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기업들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뭐 1.43%로 뭐 그렇게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네. 개별 기업들을 또 살펴보면은 또 괜찮은 이런 상승을 나타낸 주식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몇 개 말씀드리자면 동양고속이 있는데요. 동양고속은 배당 수익률이 19.26%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믿으시면 안 돼요. 믿으면 왜요? 안 되는 게 네. 이런 거는 배당 매년마다 변경되거든요. 오. 매년마다 바뀌어요. 그 19%면 말이 안 되죠. 이거 매년 19% 주잖아요. 그럼 저는 전 재산을 다 투자할 거고 돈을 빌려서 네. 사채까지 끌었다가 여기 B2. 투자. 왜냐하면 B2 해야죠. 왜냐하면은 요즘 은행 돈 빌리면은 어차피 이자 3% 4%밖에 안 되잖아요. 네. 3% 4% 빌려가지고 19% 투자하면은 3%에 빌려서
19% 받으면은 16% 차익이 남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이거 왜 안 합니까? 이거 근데 동양고속은 약간 문제가 있어요. 이게 고속버스 회사인데 네. 매년 19% 주는 게 아니라 이번 작년 한 해만 갑자기 크게 배당을 실시한 오.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현혹되면 안 돼요. 갑자기 아, 그렇죠. 늘리는 네. 거는 왜냐하면 저는 꾸준하게 배당을 뭐 꾸준하게 시가 배당률로 뭐 네. 5% 이상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들쭉날쭉하고 뭐 한 해는 뭐 3% 주고 한 해는 2% 주고 뭐 한 해는 대박 수익률로 19% 주고 이거는 갑자기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올라갔을 때 그 최대주주가 지분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실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최대지주의 이득을 위해서 개인 이득을 위해서. 자, 그래서 동양고속은 약간 추천드리지 않고 두산도 마찬가지인데 두산도 지금 10%인데 요것도 이제 약간 두산 계열 자체가 약간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또 배당만 많이 준다고 되는 게 아닌 게 회사 자체가 좀 흔들리는 기업들은 약간 멀리 하시는 게 좋겠고요. 웅진시크빅은 괜찮은데 웅진시크빅 회사는 탄탄한데 10% 11% 지급했는데 요것도 일회성입니다. 일회성이라 가지고 최근에 제가 봤을 땐 4% 3%대로 줄어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하시고 10% 이상을 꾸준히 줄 수가 없어요, 회사가. 그거는 그렇죠. 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보통 우리나라 성장률 지금 뭐 GDP 성장률이 지금 마이너스라 그러고 네. 괜찮게 성장하는 회사들 4% 5% 1년에 성장하면은 대박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성장하는 것도 괜찮은 상황인데 배당을 10% 준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장률보다 평균 성장률보다 배당을 더 실시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기업은행, 대신증권, 우리금융지주가 있는데 여기서 기업은행은 괜찮습니다. 기업은행 괜찮고. 네, 기업은행은 7.35% 주는데 기업은행은 일단 최대 주주가 우리나라 그 정부가 갖고 있는 그냥 중소기업을 이제 양성하기 위한 네. 그런 의도로 중소기업 은행이거든요. 원래 정식 명칭이. 중소기업 은행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정부에서 밀어주는 회사고 어쨌든 기업은행이 망할 수가 없는 약간 한국전력처럼 그런 공기업에 가까운 회사인데 여기서 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정부가 밀어준다 하에 7%를 이거는 꾸준하게 좀 지급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 이상 4년 연속 꾸준히 이렇게 지급하는 회사가 네. 바로 여기에 기업은행에 해당되는 상황이고요. 뭐 우리금융지주도 그의 6.9% 정도 되는데 꾸준하게 요건 지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들 좀 살펴볼 텐데 삼성전자가 있는데요. 삼성전자도 최근에 좀 올렸죠. 맞아요. 삼성전자도 네. 해가지고 10조 7천억 원 가량 특별 배당 성격으로 지급을 한다고 하고 향후 삼성전자는 분기 배당, 반기 배당 등등을 실시하면서 계속해서 배당 규모를 늘려 나가고 있고 동아소시오홀딩스가 있습니다. 네. 동아소시오홀딩스 요거 좋은데요. 이게 지금 향후 3년간 배당금을 3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동아소시홀딩스 자체가 원래 동아제약을 갖고 있는 바카스로 유명한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워낙에 막강한 브랜드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배당을 늘린다. 이거는 쌍두마차 굉장히 좋은 달리겠다, 한번 달리겠다 이런 경영진의 의도로 보여지거든요. 자, 그 밖에 뭐 코란코 에너지 리츠, 요 리츠인데 부동산 이쪽이죠. 산업 인프라 투자하는 거에 하는데 이것도 주유소 매각한 걸로 배당률을 높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배당 지표를 볼 때요. 배당 수익률과 또 배당 성향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 헷갈리시는 분들 있는데 네. 이거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짚고 넘어가 주세요. 네, 일단 배당 성향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사실 배당 수익률만 알면 돼요. 음. 배당 수익률만 알면 돼요. 왜냐면 배당 네. 성향까지 알면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근데 배당 성향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사 이익금 대비 몇 %를 배당으로 지급하는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성향은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30% 40% 이상 되면 괜찮은 회사입니다. 30% 40. 왜냐하면 이익이 만약에 뭐 이익이 1억이 나왔어요. 1억이 나왔는데 배당을 뭐 3천만 원 지급하겠다. 그럼 30% 배당 성향은 30%가 되거든요. 자, 근데 배당 성향이 뭐 이익이 적은데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도 있어요.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약간 동양고속 이런 회사들, 네. 이런 회사들은 배당 성향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눈속임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나 회계 분석을 100% 믿을 수 없는 거는 그냥 어중간하게 아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냥 어중간하게 알면은 회계를 어중간하게 알면은 차라리 모르는 것만 못합니다. 괜히 그냥 눈속임에 속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된다. 주식 자체가 그래요. 주식은 그렇죠. 그냥 어중간하게 할 거면 그냥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냥 여기에 진짜 인생을 올인해서 이걸로 내가 인생 승부를 보겠다.
이번 생에는 이걸로 한번 대박을 노려보겠다 이런 분들만 해야지 네. 그냥 어중간하게 하실 분들은 이거 성공 못해요. 왜냐하면 100명 하면은 90명 이상이 손실보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여기 인생에 올인한 사람만 여기 승부를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배당 성향도 마찬가지로 이익은 적은데 배당을 많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눈속임 당하지 않도록 항상 네. 꼼꼼히 체크하시는 경향이 필요하고요. 안 그래도 나 그런 거 못하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배당 성향 안 보는 게 나아요. 그냥 보지 마세요. 그냥 보지 말고 하나만 보세요. 간단하게 하면 배당 수익률만 보면 되는데 배당 수익률은 주식 투자 원금에 대비해서 네. 현재 시가 주식의 시가 대비해서 배당금을 얼마 주겠다. 시가 배당률이죠. 네. 그래서 배당 수익률 만약에 10,000원짜리 주식인데 이거를 뭐 300원 준다. 그러면은 배당 수익률은 시가 배당률, 현금 시가 배당률은 3%예요. 이것만 보셔도 계산하기 편할 거예요. 자, 그래서 가끔 재무제표에 보면 위에 배당 수익률이 약간 수치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 항상 직접 계산하는 버릇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주가는 하루만 해도 10% 떨어질 수 있고 10% 올라갈 수 있는데 재무제표 위에 상단에 떠 있는 거는 시간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2시간, 3시간 느리게 발생할 수도 있고 가끔 오류가 있을 경우에 뭐 하루나 이틀 늦게 반영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10% 가량이 주가가 움직이고 하루에도 뭐 상한가, 하한가 하면 60%가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죠. 직접 계산하는 네.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배당금에 대한 투자는 항상 계산하는 버릇을 들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장사들이 배당 확대에 나서는 이유는 뭔가요? 네, 배당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좀 늘리긴 늘렸죠. 뭐 미국 국채 수익률보다는 낮지만 이거는 만약에 이건 왜 늘렸으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좀 힘들긴 했는데 네. 또 괜찮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또 괜찮은 기업들이 또 많이 늘리더라고요. 괜찮게 수익이 났던 그런 기업들이 실적 개선을 이룬 기업들을 중심으로 물론 실적 개선이 없는 회사도 갑자기 배당을 늘리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약간 사람들의 눈을 이목을 끌기 위해서도 있고 아니면 최대 주주의 개인적인 이득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뭐 네이버나 아니면 카카오 같은 이런 언택트 주들 아니면 바이오 주들 뭐 시젠 대표적으로 시젠 같이 갑자기 매출이 10배 늘어나는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거기에 대한 달성분에 한해서 배당을 실적만큼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물론 실적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떨어졌죠.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GDP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또 올리는 회사, 실적이 올라가는 회사가 또 갑자기 확 늘려서 사람들의 이 시선, 이목을 집중하고 또 다른 나라와의 대비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 배당 수익률을 봤을 땐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보다는 배당 투자하기에는 미국이 더 좋아요. 그래서 근데도 우리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알짜배기 배당을 꾸준하게 실시하는 네. 그런 회사들이 있고 이번에 시즌 같은 경우도 뭐 실적이 10배나 늘어나면서 주식 배당금을 주당 배당금을 1,500원 올렸는데 야 이거 배당금을 1,400% 인상했습니다. 15배, 너무 15배나 많아요. 네. 올렸는데요. 근데 저는 시즌은 여러분들이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 끝나고 하면은 이 진단키트에 대한 수익이 꾸준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판단하고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들어가셔야 되고 전통산업 같은 경우는 배당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냥 대충 들어가도 수익은 난다. 대충 그냥 돌을 대충 던져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은 이렇게 막 잘 던져서 맞춰야 되는 그런 게임이 있고 네. 대충 던져서도 맞는 게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충 던져도 맞는 게임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관역을 딱 정해놓고 이 정도 크기의 돌을 던져서 맞춰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당연하죠. 그 물 호수가 있어요. 네. 호수에 있는데 내가 대충 던졌어요. 그러면 그래도 그 호수에는 들어가겠죠. 들어가긴 하죠. 들어가겠죠. 네. 진짜 내가 이 시신경이 마비돼가지고 이쪽으로 던지지 않는 이상 호수가 이쪽인데 네. 이쪽으로 던지지 않는 이상 그냥 대충 던져도 맞을 겁니다. 호수에. 네. 이런 게임이 있어요. 이런 게임이 바로 배당 수익 게임이다. 배당이 높으면서 브랜드 가치가 있는 회사들은 이거는 사실상 실패할 수 없는 게임입니다. 이걸로 만약에 돈을 잃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진짜 이 주식계를 떠나라고 저는 말씀드려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걸로 돈을 잃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네. 좀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충 던져서 호수에 물이 찰랑할 수 있는 네. 이런 게임을 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많은 상장사들이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배당금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꼼꼼하게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좀처럼 기운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재가 더해가는 상황인데요. 무슨 일들이 있었죠? 네, 뭐 폭스바겐부터 해가지고 네. 폭스바겐이 자체적으로 배터리 뭐 각형으로 만든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뒤에 그걸로 한 방 때려 맞았는데 네. 2차로 또 현대차가 그러니까요. 또 자체적으로 배터리 생산한다고 해가지고 네.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LG화학이나 뭐 삼성 SDI 등등이 많이 안 좋은 네. 상황인데요. 지금 공식적으로 밝힌 게 테슬라도 밝혔고 네. 폭스바겐도 밝혔고 이렇죠. 테슬라는 작년 독일 배터리 업체 ATW 오토모티브를 인수하면서 자체 배터리 생산을 돌입을 했습니다. 이 원통형 배터리예요. 원통형. 맞아요. 네. 원통형이고 이제 여기 폭스바겐은 각형으로 하고 이번에 현대차까지 해가지고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스스로 다들 만드는 게 사실 이게 좋죠. 이게 완성차 업체들이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네. 비용 감면 측면에서 괜히 딴 거 사와가지고 수주 받느니 돈 많이 주고 하는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게 비용 절감. 그 완성차 업체들이 이렇게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경영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칭찬해야 돼요. 완성차 업체들이.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이거 완성차 업체들이 이렇게 안 하면은 굶어 죽거든요. 비용 절감해야죠. 네, 굶어 죽고 네. 비용 절감 안 하고 그냥 하다 보면은 맞아요. 열심히 곰이 재주 부리고 네. 돈은 남이 제 곰을 부리는 사람이 버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들은 완성차 업체들이 계속 실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도요타나 GM, 포드 등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곧이어 배터리 내재화에 나설 것이라는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LG화학이 드디어 이 80만 원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요. LG화학이 80만 원 무너져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분기점이 왔어요. 분기점이 왔다. 저는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시발점이 된 이 폭스바겐 이야기부터 좀 해보고 넘어갈게요. 각형 배터리를 채택한다는 소식이 우리 업체들에게 악재로 작용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 폭스바겐이 파워데이의 후폭풍이 거센데요. 네. 100만 원을 넘보던 이 LG화학이 80만 원을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가장 주르륵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네, 주력이 바로 네. 폭스바겐빨 이슈고 이 2차 전지로 각형 위주로 하겠다. 왜냐하면 폭스바겐이 또 자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또 배터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밀어주겠다고 한 거고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LG화학의 주력인 파우치형 배터리가 배제될 것이라는 불안 이런 것들 현재 이 전기차 전체 생산 원가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40% 됩니다. 자, 그래서 폭스바겐이 예정대로 이 제조 원가를 낮출 경우에 판매 가격이 5% 이상 낮아질 수 있고 자, 그래서 이 전기차 배터리가 내연기관의 엔진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폭스바겐부터 해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또 현대차까지 가세를 했습니다. 지금 배터리 내재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위기감이 계속 더해가는 상황이죠. 네, 현대차가 이제 스스로 또 배터리를 만든다고 했는데요. 지금 현대차의 이 최근에 남양연구소 내 배터리 개발실에서 전기차용 배터리 연구 개발 조직을 생산 기술 이런 것들 3개 부문으로 확대 강화했고요. 그러니까 배터리 연구 개발을 늘렸어요. 확대해가지고 연구 개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전해질의 액체 대신 고체를 사용하겠다. 네. 현대차가 이렇게 한 거고요. 현대차의 이런 배터리 내재화 움직임이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 폭스바겐과 현대차가 이제 맞붙으려면은 네. 폭스바겐이 이제 비용 절감을 하면서 스스로 이제 각형으로 하겠다 하니까 현대차는 비용이 많이 들면 안 되잖아요. 현대차도 비용 절감해야죠. 그래야 얘네 둘이 붙어가지고 결국 시장 주도권을 장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또 배터리 소송전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만큼 2차 전지 대장주로 불리는 LG화학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네, 배터리 LG 에너지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 계속해서 미국에서 배터리 소송전 벌어지고 그러니까요. 예. 있어가지고 지금 그런데 지금 폭스바겐 관련해서 또 한 방 먹어가지고
지금 시장의 우려가 지나친다는 지적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자 왜냐하면은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보다 지금 새로 이제 배터리 만들겠다고 밝혔던 게 이제 그 폭스바겐 그리고 현대차인데 얘네들 기술력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LG화학은 그동안 20년 동안 배터리 2차 전지 하나만 해서 먹고 사는 회사죠. 네. 근데 현대차랑 폭스바겐은 배터리를 이때까지 다뤄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 친구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제가 갑자기 주식을 하다가 갑자기 치킨집을 하겠다 이런 거랑 마찬가지. 제가 치킨집 나 치킨 좋아하니까 치킨집 네. 해서 나 대박 날 거야. 나 치킨 잘 만들 수 있어 해가지고 잘 될까 이게 의구심이 들어요. 근데 네. 교촌 치킨 있잖아요. 그쵸, 교촌 그쵸. 치킨이 보면 네. 우습겠죠. 왜냐면 송범선이 주식하다 치킨집 차린다고 하는데 네. 아니 교촌 치킨은 원래 그동안 잘 역사가 만든 역사가 얼만데요. 있고 네. 노하우가 있고 가맹점 이런 것도 잘 하니까. 맞아요. 그럼 백종원 씨 이런 분들이 봤을 때는 내가 음식점 창업을 한다고 하면 우습겠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 그 LG화학 측에서는 지금 뭐 괜찮다. 아니 지금 이렇게 주가 떨어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거든요. LG화학 측에서는 지금 우리 20년이 넘는 경쟁력, 시장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 네. 얘네들이 지금 우리만큼 따라오려면은 지금 한 10년 넘게 걸리고 그렇죠. 네. 지금 지금 다른 일가게 전문가들도 이렇게 봐요. 아무리 빨리 현대차나 폭스바겐이 아무리 빨리 이런 인력을 뺏어올 수는 있겠죠. 이렇게 우수한 인력을 스카웃해서 뺏어올 수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 5년에서 6년이 걸린다. 네, 그렇죠. LG화학의 기술력을 따라잡으려면. 근데 그것도 최소한을 잡았기 때문이지 10년 이상 봐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10년 뒤에 따라잡았다 하더라도 그때 LG화학은 또 더 성장하겠죠. 그러면 단계. 이런 네. 뉴스들이 단기적으로 악재로 작용하는 걸까요?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LG화학은 또 새로운 것도 또 개발을 하고 새로운 거 개발하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괜찮을 것 같은 게 또 여기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지금 유럽 쪽에서는 폭스바겐이 막혔기 때문에 네. 유럽은 그러면 유럽 필요 없어. 나 미국으로 올인하겠어. 이러면서 미국으로 또 눈을 돌리는데 아까 네. 테슬라는 원통형이잖아요. 그렇죠. 원통형 배터리를 또 만들어 가지고 납품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 다른 쪽으로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LG화학 자회사예요. 맞아요. 이게 지금 미국에 5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원통형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다가 거기 공장 짓고 테슬라에 납품하겠다는 거죠. 물론 테슬라도 스스로 만들곤 하지만 테슬라 역시 아직은 기술력이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 기술력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예요. 시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진단키트의 강자로 떠올랐는데 이거를 알아주셔야 돼요. 시젠이 그 코로나 진단키트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으면은 코로나 2주밖에 안 걸렸습니다. 오. 2주 만에 코로나 진단키트를 만든 거예요. 오. 그럼 사람들이 봤을 네. 때는 시즌 쟤네 대충 만들었네. 뚝딱 만들었네. 그럼 나도 2주 동안 만들어 보겠어. 한번 만들어 질까요? 근데 이때까지 쌓아온 게 있겠죠? 네, 시즌은 20년 네. 넘게 진단키트 하나만 연구해 온 회사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로나 진단키트 이전에 다른 진단키트도 질병들이 많잖아요. 우리 사회 인간의 질병이 전염병도 많았고 그전에 신종플루도 있었고 메르스도 맞아요. 있었고 네. 여러 가지 질병들에 대한 진단키트를 만든 게 시즌인데 그 20년 동안 축적된 기술이 네. 이렇게 바탕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약간의 2주 응용. 만에 네. 2주 만에 만들어진 건데 네. 제가 만약에 회사를 차려서 만든다 그러면 2주 만에 절대 못 만들죠. 절대 못 만들죠. 2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자, 이거 마찬가지예요. LG화학이 지금 20년 동안 바탕으로 쌓아놓은 게 있는데 이거를 지금 했는데 이거를 네. 지금 다른 회사가 끼어들겠다? 저는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LG화학 80만 원 무너졌잖아요. 네. 그러면 이 지금 영상의 주제 제목이 네. LG화학 매수할까 말까인데 네. 지금은 이제 매수해도 괜찮다. 매수 타임이에요. 매수 타임이 드디어 왔다. 네. 저는 사실 2차 전지 별로 안 좋아했는데 네. 이제는 싸다. 네. 저는 원래 싼 주식 좋아하거든요. 네. 저렴한 거 세일 중이다. 세일 중이다. 네. 지금은 왜냐 이게 지금 저번에 막 90만 100만 원까지 갔다가 맞아요. 지금 네. 20% 세일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진짜 많이 떨어지고 네, 근데 했죠. 이거 사실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닌데 사실 더 세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그렇다고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왕창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비중 10%까지는 네. 비중 10%까지는 늘려볼 만하다. 그럼 더 떨어지면 만약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79만 원이잖아요. 네. 비중 10%고 더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 70만 원대. 네. 70만 원대에서 비중을 더 늘려요. 그리고 60만 원대에서 비중 10% 더 늘리고 50만 원대에서 비중 10% 늘리고 이거 분명히 반등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왜 그러면은 이거 지금 PBR이 3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론 이거 50만 원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PBR이 2대로 떨어지는데 이렇게 확고한 이 20년간의 그 업계 강자 물론 각형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치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거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이 LG화학 근데 SK이노베이션은 너무 각형으로 너무 치중해가지고 근데 LG화학은 또 다른 판로를 개척했죠. 그 원통형 네. 원통형 해가지고 테슬라 납품하고 공장 5조 원 이상 투자한다고 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 LG화학이 다른 판로를 개척해서 네. 뭔가를 해낼 것이다 라고 믿는다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LG화학은 지금부터 10% 매집을 해나갈 수 있는 매집의 시발점이다. 매집의 시초점이다. 네.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주들 지금 폭스바겐발 악재 이어서 현대차까지 가세를 하면서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듯이 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파우치형 배터리만 생산하는 업체지만 LG화학 같은 경우는 다른 형태의 배터리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가 오늘도 빠지고는 있습니다. 1%대 하락률 기록하면서 80만 원 선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긴 하지만 20년간의 업력을 가진 업체인 만큼 한번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는 흥청망청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매번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솔루스 첨단 소재 평단가 51,619원이고 비중은 4.8% 가지고 있습니다. 손절해야 하나요?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오늘은 46,050원에 시작해서 45,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OLED, 바이오 모두 잡자. 모두 잡자. 네. 네, 모두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네, 두 마리 토끼. 근데 이게 지금 솔루스 첨단 소재를 보니까 그 최근에 실적은 좀 안 좋아졌어요. 부진을 했는데 지금 여러 전망들에 따르면은 지금 첨단 소재 부분, 지금 어쨌든 솔루스 첨단 소재잖아요. 네. 첨단 소재가 들어가 있는데 첨단 소재 사업 부문이 핵심인데 이름처럼 여기에 OLED 소재와 바이오 사업이 최근에 모두 선전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 수익성은 안 좋았지만 다시 향후 이익 추정치 이런 것들은 키움증권에서는 52% 증가했다,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지연된 5G 네트워크 이런 투자 진행에 따라서 동박사업 정상화가 이뤄진다.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헝가리 전지박 공장도 본격적인 양산 체제로 돌아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단 소재, OLED와 바이오 모두 앞으로는 좀 좋아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산성이나 여러 가지가 나쁘지 않겠다. 근데 이거 말씀하신 분이 흥청망청이시더라고요. 네. 근데 주식은 흥청망청 사시면 안 돼요. 당연하죠. 주식은 신중하게 그냥 막 사면 안 되고 신중하게 비중 딱딱 세워서 저는 비중 보통 5%에서 10% 이내로 10% 이내로 진입을 해야지. 또 새로 진입하는 종목은 5% 이내로 진입을 하세요. 그게 왜냐면은 일단 척후병을 세워놓고 더 떨어지면은 더 매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또 더 신중해지거든요. 그리고 기업을 그렇죠. 분석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자꾸 신경 쓰이니까. 맞아요. 이 5% 내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꾸 연구를 하게 되고. 네. 근데 새로 물탈 용기가 없어요. 만약에 네. 5%인데 새로 10% 20%까지 늘어날 용기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그냥 자르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중 많이 흥청망청 쓰지 마시고 주식은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요, 이거 지금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좀 최근에 보합권으로 45,000원인데요. 지금 현재 첨단 소재 그렇게까지 이게 움직임이 심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변동성이 그렇게 심한 종목은 아니고 이때 16일날 좀 오르긴 했지만 최근에 거의 박스권에 이루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공포심을 갖고 빠르게 손절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앞으로의 OLED와 바이오 이 첨단 소재 사업이 좀 향후 괜찮아지고 있다는 소식이니까 조금 더 진득하게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매수하신 비중이 4.8%밖에 안 되시니까 네. 이 정도는 꾸준하게 좀 가져가시면서 향후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솔루스 첨단 소재는 OLED와 바이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목 분석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알아보는 송범선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관심사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렌탈업계 1위인 코웨이입니다. 코웨이. 네, 코웨이. 렌탈 하면은 코웨이죠. 굉장합니다. 이게 지금 부동의 1위예요. 렌탈업계. 그래서 엄청난 시장 영향력이 있고요. 여러분들 코웨이 하면 정수기 맞아요. 뭐 네. 비대 등등 굉장히 또 연수기, 물 나오는 거, 공기청정기 이런 것도 요즘은 또 공기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보셔도 다 공기청정기, 코웨이 막 이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매트리스, 의류청정기, 전기 레인지 등등으로 렌탈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네. 다들 잘 나가고 있어요. 의류청정기나 우리 회사에도 의류청정기가 있죠. 있죠. 회의실에 보면 있는데 스타일러 있죠. 네, 스타일러 그런 것들 코웨이에서 잘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에도 코웨이입니다. 코웨이. 저희 것도 네, 코웨이. 코웨이 맞아요. 확인해 보시면 예, 그런 식으로 얘네가 영업을 잘해요. 이게 렌탈업계 1위 기술력도 좋지만 영업사원들이 이 영업을 굉장히 잘해요. 직접 막 그러니까 회사를 찾아다니면서 막 영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업을 잘한 이 노하우가 있고 영업 조직이 탄탄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영업 조직이 안 좋고 기술력만 좋다 한다면은 이게 좀 흔들릴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영업 인력들이 확 다 빠져나가고 영업 인력이 빠져나갈 때는 또 혼자는 안 나가고 그 영업 우두머리가 나갈 때 그 부하들 한 10명, 20명 같이 확 빠져나가 버려요. 네. 그러면은 거기가 이제 매출이 확 흔들리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시스템이 잘 갖춰져 가지고 그렇게 한두 명의 인력으로 막 이렇게 흔들리고 이런 체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코웨이는 정말 이 탄탄한 그동안 뭐 코웨이 역사가 있는데 옛날에 웅진 코웨이를 시작했는데요. 웅진 코웨이가 웅진 그룹이 팔고 그냥 코웨이 됐다가 다시 웅진 C급이 또 인수해 웅진 코웨이 됐다가 네. 이번에는 또 팔았죠. 또 팔아가지고 자꾸 웅진 그룹이 파는데 이제는 그냥 코웨이 됐다가 이제 넷마블한테 팔았어요. 사실 지금 넷마블 코웨이입니다. 그러니까. 웅진 코웨이가 아니고 넷마 코웨이인데 넷마 코웨이. 넷마 코웨이 이러면 이상하니까 마치 이마트가 저거 야구단 인수했잖아요. 네. 이마트가 야구단 인수 원래 SK 와이번스 인수했거든요. 근데 SK 와이번스 팬들이 제발 하지 말라는 게 SK 와이번스는 멋있는데 이마트 와이번스는 하지 말라 이런 것처럼 이거 넷마블 코웨이 하면 좀 이상하니까 그냥 넷마블 빼버리고 그냥 코웨이 된 것 같아요. 웅진 코웨이에서 잘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웨이 뭐 깔끔하게 또 이름도 괜찮고 또 블랙록 펀드에서 지분 5% 갖고 있고 국민연금에서 7% 넘게 지분을 갖고 있어요. 국민연금에서. 공기청정기, 정수기 다 인테리어 요소 강화돼가지고 이런 것들 상당히 좀 잘 팔고 있는 상황으로 공기청정기 요즘 뭐 미세먼지 등등 백화점, 마트 다들 좋고 이게 지금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어요. 1989년에 창립해가지고 렌탈 비즈니스 업계 최초로 도입해가지고 잘 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미국,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5개 해외 법인을 갖고 있습니다. 해외로 뻗어 나가고 있죠. 자, 그래서 10년 만에 또 회사채 발행도 흥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회사채 발행 뭐 어제 제가 또 말씀드린 거 말씀해 있는데 주셨잖아요. 회사채는 일반 사람들이 투자를 잘 안 해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일반 주식이나 공모채 같은 거 하지 회사채는 잘 안 하는데 회사채는 진짜 강남 부자들이나 알짜배기 투자들이 하는데 정보가 그쪽으로 돌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대박 냈어요. 9,200억 원의 투자 수요를 9,200억 엄청 큰 돈이에요. 이거.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억 없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9,200억 원이라 와 이건 굉장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매수 수요가 몰려가지고 이거는 왜냐하면 회사채는 그렇죠. 주식의 이 업체의 주인이 되는 거죠. 회사채는 뭡니까? 회사채를 산다는 거는 회사한테 돈을 빌려다 주는 거예요. 돈을 빌려다 주는 거기 때문에 주식의 이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신용이 없으면 돈 안 빌려주죠.
신용이 없으면 돈 안 빌려줘요. 근데 신용이 있기 때문에 9,200억 원이나 돈을 빌려준 겁니다. 난 코웨이는 빌려줄게. 근데 이게 경쟁이 되는 게 항상 은행과 경쟁이 되거든요. 은행에다가 예금 적금을 맡기는 것도 돈을 빌려주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은행에다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은행에 돈 빌려주는 것보다 코웨이한테 돈 빌려주는 게 더 낫다. 그래서 9,200억 원이 코웨이로 몰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파산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알아주시면 되고, 어쨌든 지금 사실 회사채는 그렇게 변동성이 심하지 않아요. 이 주가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근데 회사채는 이렇게 잔잔하게 가거든요. 잔잔하게 가고 만기가 되더라도 그냥 만기 이자 상환과 원금 상환만 하지, 결국은 회사채가 다이나믹하게 뭐 몇 배, 5배, 10배 수익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 체제가. 근데 이자만큼의 결국은 만기 때 벌고, 아니면 그 상황에서 회사가 막 망할 것 같다. 그럼 떨어지면 그때 사들인 분들은 이익을 보겠죠. 회사채. 근데 그런 거 아니면은 크게 수익이 안 나는데, 여기 이렇게 많은 돈이 몰렸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것도 5년물이에요, 5년물. 5년 동안 묶여 있어야 돼요, 돈이. 그러니까 적금 여러분들이 1년 적금, 2년 적금, 3년 적금 하는데, 이 5년물에 4,700억 원이 들어왔어요. 와, 그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네, 5년 동안 그냥 나는 없는 돈 셈 치겠다. 너 가져. 코웨이 믿겠다. 5년 동안 빌려줄게. 5년 뒤에 갚으면 돼. 이게 회사채 지금 4,700억이 몰렸어요. 3년물에 4,500억이 몰렸고. 굉장합니다. 그래서 9,200억이 몰렸다 보시면 되고, 코웨이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요, 이게 지금 이렇게 여기 올렸다가 또 떨어졌는데, 이 많이 떨어졌어요. 최근에 많이 떨어져서 분명히 이거 한번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 보시면요, 이게 지금 여기서 2016년이 고점이었어요. 최고점. 2016년부터 5년 동안 하락을 겪었습니다. 야, 이거 엄청나죠? 근데 여러분이 그 전에 대시세를 보시면요, 이 역사가 있죠? 1996년부터 있었는데, 1996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20년 동안 대세 상승기가 있었던 주식이었고, 5년 동안 하락기를 겪었죠. 이제 쉴 만큼 쉬었다. 쉴 만큼 쉬었네요, 진짜. 눌림목 쉴 만큼 쉬었다. 이제 쉬었으면 또 달려야죠. 그렇죠. 다시 20년간 다시 대세 상승기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거는 사실 뭐 그냥 한 소리고, 20년 동안 대세 상승기 안 나와도 됩니다. 한 2년, 3년만 대세 상승이 나와도 여러분 충분히 수익 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코웨이 앞으로 5년 동안 쉬고 대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걸로 코웨이 여러분들이 좋게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송범선의 시선 시간에는 코웨이를 알아봤습니다. 지금 많이 쉬어간 만큼 대세 상승장이 예상이 되는 종목인 만큼 조금 더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지금 다시 또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장 막판에는 조금만 더 힘을 내길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응답하라 마감 시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